자,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거나 혹은 건강을 또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결핍이 되었을 때 맞나요? 아니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결핍과 과잉 이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결핍도 되지 아니하고 과잉도 없다. 이러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핍과 과잉이 사실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큰 틀의 두 가지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결핍과 과잉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겠죠. 그리고 굳이 이것이 건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세상살이의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깨졌을 때 사람 관계든지 회사 일이든 가족 관계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되었을 때 항상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건강도 균형이 깨졌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이 뭐다? 결핍과 예,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무엇의 결핍이고 무엇의 과잉일까요? 맞습니다. 영양소죠. 우리 7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굉장히 죄인 취급하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쪘어. 당뇨가 생겼어.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주 이제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현대인에게. 단백질은 그래도 3대 영양소 중에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방도 탄수화물만큼 아주 나쁜 녀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의 핵심이에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일단 없어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과잉 때문이죠. 스스로 그 과잉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탄수화물 탓하고 지방 탓하는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7대 영양소 중 3대 영양소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5대 영양소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녀석들 중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기능성 영양 보충제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정도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리브굿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영양소는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물도 맞죠?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달라진다. 자, 그러면 7번째 7대 영양소는 뭐가 들어갈까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장 건강과 또 포만감,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익한 식이섬유까지 해서 이렇게 7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대 영양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균형 밸런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결핍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과잉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7대 영양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7대 영양소의 균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리브굿 프로덕트. 저는 리브굿이 이 7가지를 아주 균형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하루에 필요할 영양소가
이 리브굿 제품 안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과 균형.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7대 영양소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간다 하더라도 크나큰 방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독소와 스트레스입니다. 독소는 내부 독소, 외부 독소,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독소는 외적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누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 고민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거나 풍부한 영양소의 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균형을 정말 잘 깨트리는 두 나쁜 놈이 누구다? 독소와 스트레스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7대 영양소가 균형을 잘 맞추면서 방해 요소인 독소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균형이 있다면 그것은 6대 일상생활에서의 균형이 잘 맞추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일상생활의 균형은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체온입니다. 체온 유지 잘 해야 된다. 사람은 36도에서 36.5도 요 사이에 인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거의 완벽하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죠. 체온 1도 상승을 통해서 면역력 5배를 높일 수 있다. 우리 이런 책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몸 그리고 산소의 충분한 공급 요 두 가지를 암세포가 가장 싫어합니다. 이처럼 체온은 여러 경로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의 균형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냐. 단순히 70%가 차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그 70%가 적절하게 빠지면서 공급되면서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수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는 해독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효소를 적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나쁜 놈들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거리로 사용한 거죠. 잠을 안 재워.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운동,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면서 운동하시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을 꼭 곁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서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즉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 얘기하면 정말 귀찮은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공기입니다. 좋은 환경의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아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6대 일상생활의 균형이 7대 영양소만큼 중요하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도 있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6대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리브굿 제품이 도움을 주더라.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E3와 슈퍼레드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도구로서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체온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이고 혈액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꼽아봐라 한다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공장이 잘 돌아가겠네요. 두 번째, 체액. 맞습니다. 소화증폭기 E3를 강력 추천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몸의 체액의 균형, 수분의 공급과 유지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었죠? 전해질 균형.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세포가 정말 야들야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 소화증폭기 E3 전해질 물질입니다. 수면, 울트라 마그네슘 슬림 패치를 통해서 좋은 수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 맞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함께 하는 거죠. 특히 나이 들어서 근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은 어떤 비타민, 어떤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크레아틴 단백질, 요청 단백질이 우리의 운동 후에 혹은 운동 전에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겠네요. 정서적인 것, 메틸렌블루, 유산균, 유기농 커피. 왜 정서적인 부분을 메틸렌블루와 유산균과 유기농을 넣었을까? 이거는 저만의 레시피 제안이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메틸렌블루를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있고 장, 뇌, 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장이 편안할 때 누구를 통해서? 유산균을 통해서 편안할 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서의 안정감도 가져올 수 있죠. 우울증 있는 사람은 신경계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을 컨트롤하면은 고쳐진다고 하잖아요. 유기농 커피. 저는 커피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개인만의 어떤 맞춤 레시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기농 커피는 항산화 작용에 아주 뛰어난 녀석이죠. 공기. 전 리브굿 에센셜 오일을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좋은 공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평소에 잘 못하거든요. 그것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에센셜 오일인 것 같아요. 좀 수주 동안 써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6대 일상생활의 균형에도 역시 우리 리브굿 제품이 돕는 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들어봤어요. 맞죠? 자연치유력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우리 몸을 고치는 힘입니다. 자연치유력은 면역력, 해독력, 혈류력, 재생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치고 치료하는 이 네 가지 힘이 바로 면역, 해독, 혈류, 재생.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음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죠.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 100명의 의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해독시키고 혈류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또 세포가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내 몸의 100명의 의사는 곧 그 어떤 의사보다 강력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사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경험치도 엄청 많아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들어봤어요. 약식동은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그런 자료예요. 국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의협신문이라고, 의협신문은 음식이 약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은 약식동원을 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죠. 자, 저는 음식으로서의 리브굿을 또 검토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지구상 최고의 어떤 식재료로서의 리브굿이기 때문이다. 리브굿은 음식이야. 음식으로서 리브굿을 생각해도 돼. 이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음식이 어떻습니까? 자연 치유력을 발동시키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떤 곳? 깨끗한 곳으로부터 가장 순수한 천연 재료를 통해서 독특한 강력한 성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품의 모든 요소를 음식으로서 뭐가 리브굿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개선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국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저는 현대의학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렇게 외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수술 행위 또 처방 행위가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외상은 역시 자연 치유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큰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외상이 발생한다면 저는 현대의학의 실력을 그때 가장 잘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리브굿은 음식으로서의 리브굿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죠. 왜요? 우리가 리뷰코스 하다 보면 어디가 안 좋은데 뭐 어떤 병이 있으신데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단톡방에 여러 번 올라옵니다. 자주 올라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나? 뭘 권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 고민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딱딱딱 그때마다 정말 알맞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나의 추천이 올바른가? 틀린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들이 오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추천이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추천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외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외상 이런 외부 항원이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죠? 발생하는 거죠. 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맞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죠. 이런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방어 체계가 바로 가동이 되는데 그 방어 체계 중에서 대표적으로 결국은 방어 체계가 세포들이죠. B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세포, 그리고 T세포, NK세포.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세포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B세포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물질이 나쁜 놈인지 도둑인지 경찰인지를 인식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서 항체를 형성하고 나중에 좀 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항우는 나쁜 놈이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해요. 메모리 시켜서 차후에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 녀석이 B세포이고요. 이런 B세포에 의해서 인식된 녀석을 탐색하고 공격하고 제거하는 게 바로 T세포입니다. 자, B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 메로우의 앞자를 따서 B세포로 한 거고요. T세포는 가슴샘에서 흉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흉선을 영어로 하면 사이머스 티머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 앞자인 T자를 따서 T세포라고 해요. 얘는 B세포가 인식하고 인지했던 녀석을 정말 잘 탐색해서 공격하고 제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바이러스를.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로 B세포와 T세포는 어때요? 협력 관계를 너무나 잘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얘는 직접 타겟입니다. 항원에 대해서,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에 대해서 직접 타겟하고 직접 공격하는, 그래서 NK세포가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암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죠.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요 세 가지 3인방이 이 일을 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원이라고 하는 녀석과 항체라고 하는 면역체계, 그죠? 가 우리 몸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이 항상 발생합니다.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세요? 전쟁터는 그냥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전쟁이 일어난 결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염증이라고 합니다. 싸움의 흔적이죠. 그리고 전쟁은 반드시 종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전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발적, 부종, 열감, 통증, 또 심해지면 기능 상실 이런 종류들이 어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염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세포들끼리의 어떻습니까? 싸움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그러면 뭐냐? 이와 같이 왼쪽과 같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면역 시스템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요.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과 같은 이런 항원을 방어하고 막아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발병 부위는 특정 부위에서 세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발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발병 형태는 어때요? 파괴적 염증성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발병 시기도요. 이렇게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 항원이 있을 때에도 발병이 되지만 없을 때에도 수시로 염증성 질환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뭐예요? 99.9% 염증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왜 염증과 관련된 질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해요? 맞아요.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발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원과 항체의 항원과 면역 체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꼭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쟁터에는 염증이 엄청 나온다. 염증 발현이 심하게 나온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의 정상세포가 면역 체계가 좋은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헷갈리죠. 뭐가 헷갈려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라는 거야. 면역력을 억제하라는 거야. 면역력을 강화하자니 내 좋은 면역 체계가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는데 오히려 더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뇌를 쓰는데 그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해요. 정말 심하게 발현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리브구스 제품 또 다른 회사의 대부분의 기능성 영양 보충제들은 어때요? 면역력을 억제하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곳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과 조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는 삶. 이렇게 살면 자가 면역 질환이 거의 99.9% 해결이 돼요. 아토피 엄청 심했던 애들이 군대 가거나 아니면은 그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기 좋은 호주나 캐나다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약 안 먹어도 그냥 깔끔하게 나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연으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의 회복에 100% 근접할 수 없지만 이 현대 사회를 떠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잘 먹으면 잘 싸는 것은 그림잡처럼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 먹는 것은 7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맞습니다. 입맛에 따라 먹지 말고 몸맛으로 먹으라. 입맛으로 먹으면 다 병 걸려요. 몸맛으로 먹으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이런 영양소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부분 리브굿의 제품의 입맛은 어때요? 그닥 그렇게 막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리브굿의 제품이 자연으로부터 회복을 꿈꾸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잘 먹고 잘 쉬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쉰다는 얘기는 마냥 일을 하지 않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적절한 교감신경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긴장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어때요? 세포들로 역동적이게 움직이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쉬는 것은 그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교감, 부교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스트레스, 마치 경제로 따지면 조금의 대출을 끼고 있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자는 일입니다. 자, 잘 자는 것은 물리적인 수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면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관리. 많이 감사하고 플라시보 효과를 내가 뭐 하나를 먹어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건강해질 거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내 몸에서 발현할 거야.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일부러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드시고 섭취한다면 돌을 먹어도 우황청심원을 먹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조금 거짓말 보태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처럼 자연으로부터의 회복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그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조절하는데 이 제품이 100% 맞아요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리브굿이 상당 부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품 정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제품 성분을 검사하고 검토한 후 최상의 성분만을 선택합니다. 제품 배치는 온전한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품질과 우수성에 최고의 생산시설과 제조업체만 협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가 최고 품질의 제품만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리브굿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철학과 퀄리티가 얼마나 깊은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천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 대연인의 상비약을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0여 가지의 제품 중에서 대연인의 집 상비약은 위에 이렇게 큰 이미지로 되어 있는 저는 이 제품들을 저희 집의 상비약으로 준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추천하고 싶을 때 대연인의 상비약처럼 이 정도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천해 준다면 그 어떤 곳이 불편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엄청난 전문가이냐 이렇게 처방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뇨가 있어요, 뭐 고혈압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 항상 뭐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 그 뇌에 문제가 있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요, 뭐 갑상선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암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종목 종목마다 어때요? 딱 핀셋으로 이렇게 꽂아서 거기에는 이 제품이 좋아요, 이 제품이 좋아요, 이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맞습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7가지 영양의 균형, 6가지 형태의 일상에서의 균형을 잘 맞추어 주면 사람은 건강이 나빴던 사람도요, 다시 좋아져요, 무조건. 그 균형을 맞추는 일에 대운인의 집은 이와 같이 상비약을 준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감으로 이렇게 하든지 간에 저는 위에 있는 큰 이미지에 있는 이 상비약을 먼저 그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드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후에 체인지에서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합니다. 체질 개선이 먼저이고요. 생체 균형 개선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이제 어떻게 추천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체질 개선, 생체 균형, 밸런스를 먼저 맞추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더 좋은 제안과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